이번 시간은 1인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랜드의 개요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브랜드와 창직 창업가의 관계, 그리고 이 브랜드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그리고 브랜드의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개요를 한번 보겠는데요. 판매자 또는 한 판매자가 집단의 상품 및 서비스를 다른 경쟁자의 것과 구별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 문자, 기호, 디자인 혹은 이들의 조합을 의미한다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기억되는 차별화된 이미지나 단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브랜드는 고객의 마음속에 기억되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라고 단어나 이미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브랜드의 필요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할 때 브랜드를 보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브랜드를 구입함으로 해가지고 감성적 소비를 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브랜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커피를 블라인드 테스트 했더니 국내 커피와 외국 커피로서 유명한 S 커피를 이렇게 한번 블라인드 테스트 했더니 S 커피가 5개의 커피 중에 4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그 브랜드를 보고 마실 때와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의 그 품질적 특성과는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이 마음이 벌써 감성 소비를 했을 때는 이 S커피를 마셨을 때 굉장히 가치를 부여하고 맛있게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는 5개의 커피 브랜드 중에 꼴등에 가까운 4등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이 브랜드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브랜드를 소비한다는 것은 감성적 소비로서 만족, 즉 삶의 질을 이렇게 향상한다는 건데요. 이러한 감성적 소비를 보니까 편리함이라는 게 있고요. 이 편리함은 말 그대로 이렇게 편하게 뭔가를 사용할 수 있는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내가 이것을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뭔가 신분 상승의 그런 어떤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싼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결국은 신분 상승과도 같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멋진 자동차, 비싼 자동차, 아무나 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희소성이 있는 뭔가 옷이나 자동차를 이렇게 구입한다는 것도 결국은 신분 상승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이라는 것은 뭘 구입을 했을 때 내가 뭔가 보장을 받는다든지 이런 보험과 같이, 아니면은 건강을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더 증진시켰을 때 이런 안정감을 얻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해방감. 해방감은 어떻게 보면 자유감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구속을 당한다는 느낌의, 나의 능력에서의 구속을 당하고 있는데 뭔가 도전해서 성취를 했을 때 나는 이거보다는 더 잘할 수 있다는 해방감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동질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관심과 배려,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인간의 욕구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동질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동질감. 정의감은 뭔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그런 존재감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풍요로움, 이건 의식주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은 보람, 여유, 이거 시간, 돈 관점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하위 욕구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정확성, 그 다음에 효율성, 존중감, 존재감, 이런 것들 모두 인간의 그 욕구와 관련된 어떤 감성적 소비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결국은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우리는 소비한다고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대 브랜드를 보시면 모든 것이 이러한 범주에, 즉 감성적 소비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브랜드 기능을 한번 보면은, 이 브랜드는 다른 어떤 경쟁자나 아니면 제품 서비스와 식별 차별화 기능이 있습니다. 즉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고 경쟁자의 그 제품이나 서비스와 구별되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기능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뢰, 품질 보증 기능이 있는데요. 구매에 따른 소비자들이 지각된 위험을 최소화하고 정보 취득 및 정보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객들이 생각하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결국은 다년간에 걸쳐서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제품이나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신뢰나 보증의 하나의 그 브랜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유명한 어떤 M사의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B사의 제품을 구입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감성적 소비에서 이런 신뢰와 보정, 품질을 우리는 구매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의미 상징적 기능인데요. 속성, 편익, 가치, 문화, 개성, 사용자 등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 하면은 그 제품이 의미하는 그런 브랜드가 결국은 의미나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구입했을 때 우리는 그 제품이 표방하는 어떤 의미나 상징을 소비하고 있다고 보면 되시고요. 그래서 브랜드 기능은 남겨 차별화되는 기능, 그리고 신뢰를 보증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의미나 기능을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그런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브랜드 구성 요소는 소비자의 마음속에 기업이 생각하는 어떠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만들기 위한 브랜드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요. 한 7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름입니다. 브랜드명이고요. 그리고 브랜드를 또 설명하는 그런 브랜드 슬로건, 그 다음에 로고와 심볼, 그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징글, 이건 CM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색깔, 컬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및 마스코트, 이렇게 한 7가지가 브랜드의 구성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배달의 민족의 브랜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벌써 첫 번째가 브랜드명이 배달의 민족이고, 두 번째가 뭐죠? 배달의 민족 하면은 하나의 이게 슬로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보시면 여기 그 로고와 심볼, 이게 보면 이제 배달의 민족 하면 이 스쿠트와 이 어떻게 보면 이 배달의 민족 이 캐릭터가 하나의 로고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 그 다음에 이 CM송은 사실은 배달의 민족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그 다음에 캐릭터 및 마스코트,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의 민족이 2011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현재 그 배달의 민족 하면 브랜드는요,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오토 플랫폼에서 배달 분야에서는 보면 넘버원으로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젊은 20, 30대 타겟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과 나눈 행복한 시간을 제공하겠다. 이게 하나의 그 어떻게 브랜드로 정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다움 잃지 않는 어떤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 창직과 퍼스널 브랜드의 관계를 한번 보면 결국은 1인 창직이라는 것은 이 퍼스널 브랜드의 또 다른 명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 창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개인의 그 브랜드 창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 하면은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결국은 그 사람의 브랜드가 되고 이게 결국은 창직이라는 것이죠. 즉,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기와 이미지와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와 그 사람의 어떤 배경, 환경과 이런 것들 모든 것이 하나의 퍼스널 브랜드를 구성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을 때 스스로가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1인 창직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와 기업 브랜드의 그 차이점을 한번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퍼스널 아이덴티티, 즉 퍼스널 브랜드를 통해서 자신을 브랜딩을 하고요. 이게 확장이 되면 이제 프로덕트 아이덴티티, 이게 이제 창업이 되는 것입니다. 창업 초기가 되고요. 이게 창업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확장이 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즉 기업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구성이 되고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 회사의 아이덴티티로서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 창업을 통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기업 아이덴티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미래의 창업은 각자 개인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창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확장이 되면 자신의 어떻게 보면 프로덕트나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요. 그것들이 더 확장이 되면 결국은 회사로서 창업이 된다는 것을 앞으로 하나의 그 미래의 트렌드가 될 거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브랜드 효과를 보니까요. 처음에 이런 브랜드가 잘 형성이 되면 브랜드의 그 인지도라든지 연상 효과, 그 다음에 브랜드 로열티, 충성도, 그러고 지각된 가치. 이 브랜드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각된 가치라는 것은 고객이 알아보는 그 선택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걸 지각된 가치라고 하는데 이런 네 가지가 적절히 영향을 미쳐서 브랜드 파워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 처리 및 해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많은 브랜드 중에 어떻게 보면 지각된 가치, 즉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인지된 브랜드만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구매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브랜드 가치가 있으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 결정에 확신을 주고요. 그 다음에 사용 후 만족감이 있습니다. 아까 그 플로시보 효과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맛이 없는 에스사 커피도 외국의 에스사 커피도 이 브랜드 때문에 사람들은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사용 후 만족감이 높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가 잘 갖춰져 있으면 마케팅 효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브랜드에 의해서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으므로 가격 마진이 확대돼서 수익성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유통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는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브랜드 자산 효과를 보면요. 명품 브랜드의 경우에 프라이스, 즉 가격을 고가로 받아서 수익성이 향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브랜드가 높으니까 생산을 많이 하지 않고 소량으로 희소성을 유지를 해서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브랜드로 직매장을 내면 어떻습니까? 유통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그냥 브랜드가 없을 때는 OEM이나 ODM이라고 해서
그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해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에 의해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마진율은 적고 그리고 유통업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지만 브랜드가 있으면 본인이 유통업자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직매장을 통해서 시장을 어떻게 보면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프로모션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가 극대화돼서 결국은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보면 수익이 극대화되고 그리고 브랜드는 더 견고하게 되고 그리고 유통 영향력은 더 커지며 그 다음에 효율성과 효과성이 극대화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요. 랜딩 페이지로서 홈페이지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브랜드를 연상할 수 있는 노래가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슬로건, 이렇게 슬로건이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고나 상징을 형상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이 로고나 상징만 보면 그 제품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의 특징들을 어떻게 보면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설명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6가지의 구성 요소들이 결국은 브랜딩의 하나의 재료들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 자산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한번 보면요. 브랜드 포지셔닝 종류에서 브랜드 자산 구성을 보면 제품의 속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PP가 있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연상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브랜드의 그 제품군을 통해서 또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또 혜택을 통해서 이 브랜드 포지셔닝의 그 종류를 보니까 혜택을 줌으로 해가 기능적이거나 상징적, 경험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자산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보정, 태도, 충성도, 사용자, 그 다음에 사용 상황에 대한 대표성, 경쟁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브랜드 자산을 구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브랜드 자산은 크게 인지도라는 것과 이미지 연상 이 두 가지가 브랜드 자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지도는 말 그대로 영어로 awareness, 포지셔닝 맵인데요. 고객들이 그 지각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결국은 인지도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의 인지도 주변의 이미지 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의 용도라든지 제품의 속성으로서 포피믹스, 그 다음에 혜택, 그게 기능적이든 상징적이든 경험적이든, 그리고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그런 상황에서 사용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사용 계층이 누구고, 그리고 연상의 독특성, 그리고 태도, 지각된 품질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충성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제품을 연상할 수 있으면 그걸 우리는 이미지 연상이라고 하는데, 인지도와 이미지 연상 두 가지를 우리는 브랜드 자산이라고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를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브랜딩 인지도는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태도의 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있고요. 두 번째가 저는 이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있는 듯하다. 이 상태가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가 특정 제품이 어느 브랜드를 회상할 수 있는, 이 제품만 보면 그 회사를 연상할 때 우리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그
회사 브랜드를 바로 유추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는 것은 결국은 처음에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살 때 바로 그 회사를 유추해낼 수 있을 때, 그때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딩 과정은 한 4단계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전략적 상황 분석을 통해서 그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내외 브랜드 경쟁자를 분석해서 브랜드 컨셉을 포지셔닝 하는 것입니다. 이 브랜딩 과정이 결국은 4P 믹스나 7P 믹스를 도출하는 과정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딩 조건을 보니까 한 5가지가 있는데 일관성, 명료성, 연속성, 가시성, 신뢰성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일관성이라는 것은 기업과 제품과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나의 그 일관된 브랜딩 이미지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명료성은 이 브랜드가 복잡하면 안 됩니다. 기업의 미션과 비전, 가치 등이 이 브랜드에 쉽게 유추가 될 수 있는 아주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연속성이라는 것은 이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의미하는 바를 쉽게 바꿔서는 안 된다. 그렇죠? 자동차 회사 같으면 그 자동차가 갑자기 컨셉이 바뀌어서 이런 브랜드 컨셉이 자꾸 바뀌면은 그 회사의 브랜드가 훼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란 축에서 항상 그 브랜드가 연속성이 있게끔 가져가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가시성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목표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상품이나 마케팅에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은 말 그대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품질, 이미지 등의 모식적인 부분이 고객에게 잘 인지될 수 있도록 항상 그 브랜드의 신뢰성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으로 브랜드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이것으로 그 브랜딩 조건에서 한 5가지를 봤는데요. 이 일관성, 명료성, 연속성, 가시성, 신뢰성 이 5가지가 결국은 브랜드에 녹아야 될 하나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